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그리고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전문가, 부동산과 경제 전문가 이태광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과연 내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들리죠.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 공급 중심으로 간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시작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취득세로 수요를 억제하던 방식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보유세와 종부세의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를 완화하거나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상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주택자 세금도 없어지나? 그건 아닙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는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2국민 주소제 도입 검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강릉이나 거제, 남해 같은 지방에 소형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검토하냐고요? 지방의 인구가 줄고 거래가 없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은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하기보단 오히려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양도세와 취득세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의 입장은 완화 검토 쪽입니다. 특히 한 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즉 10년 이상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더욱 폭넓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고령 은퇴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노후 대비로 집을 팔아야 할 때 양도세가 크게 나오면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대출 규제와의 연계입니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려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대출 가능 한도를 높여주는 방향입니다. 이건 부동산 세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줘도 대출이 막혀 있으면 시장 전체가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대출은 쌍두마차입니다. 한쪽만 푸는 것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토 보유세 폐기 선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토지 이익을 환수하고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했던 것. 국토 보유세, 사실상 전 국민 종부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카드를 접었습니다. 시장에서 혼란이 너무 크고 정치적 반발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세금보다 공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세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거래는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특히 지방에서 낡은 집들이 다시 리모델링 되거나 외지인의 투자가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되기 때문인데 27년, 28년부터 공급이 없는 곳은 상승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지방 가격이 떨어져도 경상도 상주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이 없어서입니다. 신축에서 살고 싶은데 신축이 없어서 기존 신축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풀고 신도시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퇴자 고령자는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금은 줄어들어도 부동산의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건물 수리비, 관리비, 공실 리스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세금이 줄었다고 해서 덜컥 부동산을 사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 단계와 목적에 맞는 자산 구조부터 점검하십시오.
이상 부동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그리고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전문가 부동산과 경제 전문가 이태광 박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